제가 느끼는 거는 오늘 민철 씨를 만나서 내가 꼰대 같은 옛날 사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많이 물어야겠다라는 얘기를 네. 하고 왔거든요. 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게 최대한 짧게 이제 질문을 요약을 해볼게요. 그 범위를 사회 현상 전체로 말고 정치 자원으로만 좀 좁혀서 네. 그러니까 누가 앞으로 정치를 하면 좋겠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제 저는 나이도 이제 많이 됐고 우리나라가 최근 그런 100년 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우린 두 번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의 경험은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예요. 공화정이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 한 4, 50년은 이제 군인이 모든 걸 지배했어요. 아.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군인 집단에서 나와요. 거기에 지금은 재벌 대기업이 된 경제계, 그다음에 미국은 네. 온갖 형태로 영향을 줘서 미국, 그다음에 소수의 지식인 집단인데 주로 언론, 신문사와 대학 교수 출신들이 붙어서 이 그룹을 형성해서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요때 형성된 거는 이들이 소위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경제 성장에 이끈 주체였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 군부 정권에 대한 이제 저항을 막 하다가 80년대부터 소위 운동권이라는 게 형성됐을 때 그들이 나중에 이제 자라서 이 90년대부터 정치 자원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전 세대 군사 정권 시대에는 효율성과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고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회운동을 해요. 노동운동이 주축이지만 노동운동,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은 공적 마인드, 정치를 한다는 게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위한 성공수단이 아니라는 깨달음에서 출발을 해서 공익 마인드가 지배해서 한 30년 한국 정치를 싹 지배해요. 예? 그게 9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성장을 하냐면 그 전 세대가 경제가 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대에 통해서는 시민사회가 성장을 해요. 시민의 단위들이 자기 주장하고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 삶을 누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공적 마인드로 출발해서 나름 효율성을 가진 그 사회운동가 출신들 정치인들이 다 늙어버렸네. 그렇죠. 이제 다 60대에 진입한 그럼. 대다수가 그리고 지금 60 이하에서 운동했다고 한 사람들은 사실은 운동의 그 막바지에 약간 이렇게 몸을 담근 거지. 맛을 본 거죠. 예. 예,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다 좀 나이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그 운동 출발기에 조직하고 뭐 하게. 그러니까 이 다음 때는 누가 해야 되지? 그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구랑 이렇게 손잡을 여지도 생겨. 지금의 이제 586 운동권은 다 썩었다며. 그렇죠. 부패 세력으로 진단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 썩지는 네. 않았는데. 저를 가리키시면서 예, 제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질문 포인트가 정말로 예. 이제 어떻게 신선하고 좋은 건데 네. 아니 잠깐만. 네. 제가 길게 말해서 미안한데 이 생각을 하게 된 네. 이유가 꼭 있어서 그래요. 네. 프랑스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프랑스가 68 혁명이라서 말 그대로 1968년에 온 세상을 바꿔놨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늙어도 계속한 거야. 해세 만년이었구나. 네. 그 마크롱 전에 조스팽이 68 혁명의 리더 중에 하나였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야? 80이 다 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내고 다음 단계가 안 오고 68 혁명 세대들이 그냥 세세만년 네. 하다 보니까 프랑스가 지금의 그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 됐거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잘 온 거거든. 네. 근데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 나이든 사회운동가들을 밀어내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정민철 같은 친구가 이제 와서 정치를 하면 좋지. 근데 그 개별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 하나의 흐름으로 눈에 잡히는 게 없어요. 우리 민철 씨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저도 하나의 흐름으로 눈에 잡히는 게 없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고, 저도 이게 만약에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대표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하정우 수석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이 예, 하정우 AI 수석 같은 분들이 정치를 해서 이 이제 이공계로 대표될 수 있는 이 자원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인스타그램이 저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제 정치를 빼놓고 대한민국 사회를 봤을 때 모든 분야가 인스타그램 열풍이에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뭐가 열풍이냐면 퍼스널 브랜딩 열풍이에요. 근데 그 퍼스널 브랜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미용, 머리를 자른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미용으로서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이 될 수 있냐. 미용 분야에서 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며 고객들이 이 사람한테 머리를 잘라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제시하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 전환 뭐 되게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퍼스널 브랜딩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분야든 지금 돈을 막대하게 벌고 그 분야에서 막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도 그 일환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저는 제 관심사를 인생 통틀어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정치가 제 퍼스널 브랜딩 주제가 됐던 건데 어떻게 보면 저도 정말 백 하나 없고 저 이끌어준 어른 하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냥 퍼스널 브랜딩 기법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설득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방송에 나오게 되고 뭔가 활동하게 되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제가 보고 있는 다음 세대의 기점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 왜 필요한지를 제안하고 설득해내는 그 층들이 생기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말 거의 모든 주요 후보분들과 소통하면서 퍼스널 브랜딩과 어떻게 콘텐츠를 제작해서 정치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후보는 설득이 돼도 그 밑에 캠프에서 전혀 소화를 하지 못해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세대 교체겠구나. 그러니까 이 방식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안타까운 건 저를 제외하고 나서는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민주당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 혹은 대학생위원회 같은 데 있는 대학생 친구들한테 왜 대체 뛰쳐나오지 않냐. 왜 계속 선배들 눈치 보면서 너가 정치적으로 어떤 소리를 하고 싶고 너가 이 세상의 변화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 이야기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데 선배들이 그럼 나댄다고 욕한대요. 그러면 나댄다고 찍힌대요. 그러니까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찍혀 눌려져 있긴 하거든요. 저는 이미 대학생위원회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쫓겨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성화된 그 조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깨고 나와라. 그 선배들이 너의 생계와 뭐 일생을 챙겨주지 않는다. 너가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너가 뛰쳐나서 얘기를 해라.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너무나도 민주적인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 SNS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의 지명, 누군가의 임명이 아니라 그냥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도 1000명이 보고 10,000명이 보고 100만 명이 보는 시대에서 그러면 내가 정치인으로서 왜 존재해야 되는가는 누군가의 임명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제 그 정치인들이 파악해서 이거는 세대 나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50대, 60대도 이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감을 잡고 나오는 사람들로 주류가 교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흥미로운 얘기를 이렇게 해줬는데 아니, 민철 씨가 말한 거를 제 나름으로 소화해 보자면 하정우 얘기를 하길래 귀가 번쩍 뜨였는데 하정우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젊은, 또 하나 이공계, 그리고 이제 인스타 활동가 얘기를 든 건 탤런트가 있는 사람. 되게 이런 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가진 것 같아요. 매우 바람직하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저더러 가중치를 제일 둔다면 이공계야, 이공계. 이공계다. 새로운 그 정치의 주역은 이공계가 돼야 된다. 우리가 뭐 경제 성장기에 9% 20년 했다 그러잖아요. 연간 경제 성장률 중국 봐. 15% 20년 한 나라야. 상상을 초월하죠. 그게 다 이공계들이 이뤄낸 성과물인데 앞으로 사회는 가면 갈수록 과학기술 문명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시대 2000년, 이념의 이데올로기 시대 300년, 그리고 지금은 과학기술 문명인데 법대 나온 애들이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정치하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게 약간 억지로라도 모든 전면에 상대적으로 젊은 이공계가 한국 사회 주력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를 위해서 약간
약간 불편한 정도의 그 좀 압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난 거고. 민철 씨의 의견에 매우 동의한다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공히 동의하는 부분은 이공계 젊은 이공계 출신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서 뭔가 과학 입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변모를 잘 견인해야 된다 이런 데는 공감을 이루신 것 같고 아까 이제 인스타 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는 탤런트의 영역 정치인으로서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인스타 얘기 민철 씨가 이제 그 성공한 스토리에 본인 얘기도 좀 한 거잖아요. 네. 그걸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묘하게 그 자수성가라는 키워드가 지금 10대, 20대한테 유효한 키워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왜냐면 인스타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돈 없고 백 없어도 혼자 본인의 그 장기를 가지고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이란 말로 들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처절하게도 민주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대중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아무리 뭐 스펙이 좋아도 내가 뭐가 있어도 거기서는 안 통하거든요. 거기서는 변호사 한 명이 통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잘하고 탤런트가 있는 변호사가 통해요. 그래서 요즘에 변호사들도 로스쿨 나와도 월급 5,600 받기 그러니까 팔이 힘들잖아요. 날려요,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변호사들도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비보잉을 하고 나와서 춤을 추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본인이 전문화된 변호 지식들을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계속 떠들고 그걸 쇼츠로 만들어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변호사에서 입지를 다져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럼 저는 앞으로 볼 때 변호사 업계도 이런 사람들이 점령해 나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정치도 그런 사람에서 변해 나갈 건데 아직 이번 지방선거를 봤을 때는 저는 대전의 서구 의원에 출마하신 기초의원 그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만들어내는 콘텐츠 빼고는 싹 다 저는 다 별로예요. 아 그분이 연령도 사실은 젊으시죠? 민철 씨 예, 예. 동년배입니까? 예. 아니, 저보다는 좀 많이 한 30대 30대 정도인데 40대 네. 초반 정도 돼 보이시는데 어쨌든 그 기초원 하나가 수많은 뭐 광역 자치단체 장보다 캠프보다 더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한테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근 정확하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사람 뜰 것 같다면 무조건 떠요. 근데 저는 기초원 분한테는 그걸 느끼지만 어느 대형 캠프도 저한테 그런 감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되게 인상 깊었고 또 이공계 말씀 주셔서 저는 예체능이라서 저를 변호하는 말씀 하나 드리면 저는 이번에 클로드 코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AI인데 아, 네, 클로드. AI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이제는 클로드라는 LLM뿐만 아니라 얘가 직접적으로 내 노트북을 이용해서 일을 해서 저한테 보내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민철 씨의 숙제를 AI가 대신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제가 네. 지시하면 이제는 조언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업무까지 해서 결과물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카드뉴스를 저도 올려요. 그래서 카드뉴스로 월 조회수 8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너무 자유대학 같은 곳에 밀리지 않는 하나의 전선인데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계좌 후원을 올려놓고 여러분의 후원이 이제 이 카드뉴스를 제작해주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인건비로 지급되는 저도 자유대학 같은 구조를 만들었던 건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번에 클로드 코드로 그 친구들을 대체했어요. 그 일자리가 대체됐어요. 클로드 코드로 카드뉴스가 제가 그냥 텔레그램으로 말하면 만들어서 와요. 아 진짜로? 예, 그래서 제 계정 보시면 갑자기 카드뉴스 디자인이 좀 맞아, 바뀌었는데 예. 그게 이제 클로드 코드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네 일자리 대체됐어. 그러니까 이제 장난삼아 그 친구들은 와 진짜 러다이트 운동 해야 되나? 뭐 이런 말이 하는 건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정말 현실에서 AI와 과학기술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날 텐데 그 사람들이 정책의 전선에 와야 되고 정치의 전선에 와서 이 앞으로 사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클로드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게 2027년에 AGI 범용 인공지능이 와서 정말 그때는 거의 특이점 수준의 전환이 일어나게 질적 된다. 전환이 이루어진다. 근데 지금 1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대격변하는 이 사회를 누군가는 중심 잡고 이끌어가고 재분배 정책을 설계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전 지금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할 수 있냐?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